솔라나의 2025년 핵심은 파이어댄서입니다. 대부분 이 업그레이드를 단순히 100만 TPS를 달성하는 속도 개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파이어댄서가 실패하거나 심각하게 지연된다면 솔라나는 사실상 끝입니다. 아무리 밈코인이 터지고 ETF가 승인되어도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는 $400 그 이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이 파이어댄서가 솔라나의 생존 그 자체인지, 그리고 이것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솔라나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네트워크 중단 이력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솔라나는 여러 차례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적 용어로 클라이언트 중앙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솔라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검증인들이 모두 똑같은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노컬처, 즉 단일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버그 하나가 발견되면 네트워크 전체가 동시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 투자를 가장 망설이는 이유였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1년에 한 번씩 멈추는 은행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2022년 11월 FTX 사태가 터졌습니다. 솔라나는 샘 뱅크먼의 코인으로 불릴 만큼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에 깊게 엮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솔라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솔 토큰 가격은 90% 이상 폭락했고 디각 같은 핵심 NFT 프로젝트들도 이더리움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핵심 개발자 커뮤니티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네트워크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잿더미 속에서 솔라나의 진정한 가치가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솔라나상스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신호탄은 아이러니하게도 밈코인이었습니다. 봉크와 도그위햇이 폭발했습니다. 왜 하필 솔라나였을까요? 단순히 수수료가 싸서? 아닙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도 수수료는 쌉니다. 핵심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몰려들어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일으키는 이 광기를 감당할 수 있는 레이어1이 사실상 솔라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밈코인 열풍은 솔라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고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둘째, 팬텀 지갑을 설치하는 수백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유입 깔때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밈코인이 솔라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솔라나의 미래 먹거리는 바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입니다. 헬륨, 랜더, 하이브매퍼 같은 쟁쟁한 프로젝트들이 왜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를 선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디핀은 현실 세계의 수많은 기기들이 1초에도 몇 번씩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마이크로 트랜잭션, 즉 아주 작은 거래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2 중심 모듈형 구조는 이런 고빈도 저가치 거래를 하나의 레이어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밈코인으로 증명된 솔라나의 성능이 디핀이라는 거대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딱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역사 증명, 즉 POH입니다. 다른 블록체인들이 이 거래가 먼저냐 저 거래가 먼저냐를 두고 합의하느라 시간을 쓰는 동안 솔라나는 POH라는 암호학적 시계를 이용해 모든 거래에 타임스탬프를 미리 찍어버립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합의가 극도로 빨라집니다. 둘째, C레벨입니다. 이더리움의 EVM이 1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순서대로 가야 하는 단일 스레드 방식이라면 솔라나의 C레벨은 8차선 고속도로에서 관련 없는 차들이 동시에 달리는 병렬 처리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솔라나 속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나옵니다. 이더리움은 모듈형입니다. 레이어 1은 보안과 합의만 맡고 실제 실행은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들에게 맡깁니다. 안전하지만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자산을 옮길 때 복잡합니다. 반면 솔라나는 모놀리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초고 성능 레이어 1에서 다 처리해버리겠다는 야심입니다. 덕분에 앱들 간의 결합성이 뛰어나고 사용자 경험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레이어 1에서 처리하려면 검증인들의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이 엄청나게 높아야 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죠. 이것이 솔라나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인 하드웨어 중앙화 우려입니다. 이제 왜 파이어댄서가 솔라나의 생존 그 자체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이어댄서는 점프 크립토라는 다른 회사가 아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즉 C++로 만든 솔라나의 두 번째 클라이언트입니다. 첫째, 이것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솔라나는 드디어 두 개의 엔진을 갖게 됩니다.
기존 클라이언트에 버그가 생겨 멈춰도 파이어댄서가 네트워크를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단이라는 최악의 리스크가 드디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둘째, 파이어댄서는 기존 클라이언트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테스트넷에서 100만 TPS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검증인들이 지금보다 더 저렴한 하드웨어로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드웨어 중앙화 문제까지 완화하는 열쇠입니다. 물론 파이어댄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미 솔라나 생태계는 매우 강력합니다. 디파이 분야에서는 주피터가 압도적인 덱스 애그리게이터로 자리 잡았고, 지토는 MEV 보상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유동성 스테이킹, 즉 LST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NFT 시장은 매직에덴과 전문 트레이더용 텐서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연료가 바로 솔 토큰입니다. 솔은 수수료 지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스테이킹,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기축 통화로 사용되며 그 가치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외부 변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미국 SEC입니다. SEC는 코인베이스 소송 등에서 솔을 미등록 증권으로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이는 솔라나의 미국 시장 활동에 거대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촉매제는 현물 ETF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지금 시장은 다음 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플, 즉 XRP와 함께 솔라나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솔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는 규제 리스크의 해소와 동시에 막대한 기관 자금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2026년에서 2027년까지의 가격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절대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약세 시나리오 $150 미만입니다. 파이어댄서 메인넷 적용에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거나 SEC가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솔라나의 근본 신뢰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본 시나리오 $250에서 $350 사이입니다. 파이어댄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네트워크 안정성을 증명하지만 미국 현물 ETF 승인은 규제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디핀 중심의 유기적 성장이 가격을 견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세 시나리오 $400 이상입니다. 2025년 내 파이어댄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2026년 중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기술적 리스크 해소와 제도권 자금 유입이 동시에 터지며 전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더리움은 높은 보안 가치와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 저장 및 고가 디파이 시장의 승자입니다. 솔라나는 그 시장을 뺏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잡지 못하는 시장, 즉 디핀, 소셜파이, 게임, 밈코인 같은 저비용, 고빈도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독점적 지배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라나 투자 논리는 파이어댄서의 성공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속도 개선이 아니라 솔라나가 소비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자 네트워크의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